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전북은 하루 종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더위 뒤에는 장마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도심은 열기로 가득합니다. 양산을 쓰고 시원한 음료를 마셔도 찌는 듯한 더위를 피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고온의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8월에 해당하는 한여름 무더위가 찾아온 겁니다. 너무 뜨거워서 걸어 다니는데 힘이 쑥쑥 빠져요. 땀도 나고 금방 지칩니다. 그늘만 찾아다니게 돼요.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에 전주와 순창 등 7개 시군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낮 최고 기온도 경신됐습니다. 또 습기가 많아 불쾌지수도 높았고 미세먼지마저 나쁨 수준을 보여 야외 활동하기 좋지 않은 날씨였습니다. 내일도 33도 안팎까지 치솟는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또 모레부터는 장맛비가 시작돼 다음 주 초까지 도내 전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 기간 동안에는 강수 지속 시간이 길고 지역적인 편차가 크며 시간당 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기간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주거지나 농경지 배수로 정비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시가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보급합니다. 시는 공동주택 단지별 20가구 이상의 신청을 받아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420여 가구에 2억 5천만 원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300와트 태양광 설비 기준 본인 부담액은 설치비의 4분의 1 수준인 약 20만 원으로 설치 시 월 평균 6,800원 정도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혈세가 들어간 알루미늄 기표대가 일회용으로 버려지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선관위의 방만한 예산 운용에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박연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관위가 6.13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한 알루미늄 재질의 기표대가 선거일 하루만 쓰인 채 폐기되거나 고물상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무려 40억 원의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방만함을 꾸짖거나 재사용을 요구하는 댓글까지 인터넷에는 수백 건의 다양한 의견이 달렸습니다. SNS에서도 기사가 수백 차례 공유되고 조회수도 5만 회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특히 시민들은 버려지는 기표대의 재활용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표대를 학교에 기부해 아이들의 학교 선거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다수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기표대를 사거나 빌리면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재활용이 되면 예산 절약도 되고 학생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교육의 기회도. 시민단체들도 선관위에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관리 방법들을 연구해서 재산함으로써 세금을 아껴야 되는. 선관위가 수십억 원의 예산 낭비 논란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이 되려 시민들이 혈세 지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제6회 무주 산골 영화제가 휴일을 맞아 영화 마니아와 관광객들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행사 나흘째인 오늘은 단디관 등 5개 상영장에서 목소리의 형태 등 12편의 작품이 선보여 관람객들의 호평을 얻었고 야외 무대에서는 전재덕과 말로, 랩소리 프로젝트가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또한 최북미술관에서는 김종관 감독의 사진전이 열렸고 등나무 운동장에서는 감독과의 스페셜 토크가 마련되는 등 풍성한 영화잔치로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월 기금운용본부장을 공모하고 3명의 후보를 인사 검증했지만 2달 넘게 선정을 미루면서 재공모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은 지난해 7월 강면욱 전 본부장이 불명예 퇴진하면서 11개월째 공석입니다. 제11대 도의회가 본격적인 전반기 원구성에 나섭니다. 전라북도 의회 사무처는 오는 26일 도의원 당선자 39명의 상견례를 열어 11대 도의회 운영 계획 등을 안내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사흘 동안 개원식을 겸한 임시회에서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도의회는 무소속과 비례대표 등 3명을 제외한 36명이 민주당 출신으로
민주당 재선 의원 중심으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선출될 전망입니다. 전북의 주력인 탄소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송하진 도정이 100년 먹거리로 자부하는 탄소 산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확한 문제 진단과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기업 유치나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미미하다며 생산과 유통, 융복합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산 세관의 옛 건물이 사적으로 승격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전라북도 기념물 제87호인 옛 군산 세관 본관이 서구식 건축물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학술적, 건축적 가치가 크고 일제의 수탈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라며 국가 지정 문화재인 사적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오는 9월까지 전주 지역 공공건물과 공동주택 등 4,100여 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38명의 조사원이 2인 1조로 현장을 방문해 출입구, 승강기, 화장실 등을 점검하며 조사 결과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시는 2003년 이후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통해 세배 수입을 확대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